어머님 이제 다 포기하고 떠나세요. 이제 끝났어요. 다 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7살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양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쫓아내려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있었죠. 제가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걸. 30년 전 갓난아기를 길에서 주워 키우고 30년 동안 남편을 내조하며 회사를 일궈왔는데 남편 장례식 다음 날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드라마는 그때부터 시작됐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피보다 진한 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베푼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져서 서운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잔혹한 진실이 가장 아름다운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오늘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건 30년 전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좀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친정아버지는 부산에서 제법 큰 무역업을 하셨거든요. 1970년대부터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상대로 수출입 사업을 하시면서 꽤 성공하셨죠. 아버지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딸아, 여자도 사업 감각이 있어야 한다.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회사에 놀러 가서 사업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거래처와 협상하는 법,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법, 자금을 운용하는 법. 자연스럽게 몸에 배웠죠. 대학도 경영학과를 나왔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 기획팀에서 5년 동안 일했어요. 그때 배운 게 정말 많았죠. 남편과 만난 것도 사실 사업상 인연이었어요. 아버지가 건설 관련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시면서 남편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남편에게는 5살 된 아들이 있었어요. 아이 엄마는 아들을 낳고 얼마 후에 집을 나간 상태였어요. 첫 만남부터 아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버지를 꼭 닮은 까만 눈에 수줍어하면서도 똘똘한 아이였거든요. 이제부터 엄마가 돼줄까? 네, 엄마.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결혼할 때 아버지가 축의금으로 5억 원을 주셨어요. 1994년, 당시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딸아, 이 돈으로 남편 사업 도와줘라.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 생기면 아버지한테 연락해. 결혼 후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웠어요. 밤새 열이 날 때 간병하고 학교 운동회마다 도시락 싸서 응원하고 사춘기 때는 진로 상담까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줬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이 집안의 실질적인 기둥이 된 건 1997년 IMF 때였어요. 남편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가 나선 거예요. 여보, 회사 어떻게 할 거예요? 30년 키운 회사를 어떻게 포기해?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서 받은 5억 원과 제가 따로 모아둔 돈, 그리고 아버지가 제 명의로 사주신 강남 아파트 2채를 모두 팔아서 총 15억 원을 회사에 투입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회사 기획실장으로 들어가서 경영에 참여했어요. 여보, 저 없으면 이 회사 못 살려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자정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회사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가 친정에서 배운 사업 노하우와 대기업에서 익힌 경영 감각을 모두 쏟아부었어요. 특히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동남아시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해외 건설 사업에 진출했어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그때만 해도 한국 건설 회사들이 별로 관심 없어 하던 시장이었거든요. 여보,
해외 진출 어떻게 생각해요? 해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제 아버지가 동남아시아에 인맥이 많으세요.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 현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프로젝트를 따내고 정말 발로 뛰었어요. 제가 직접 기획한 사업들이 하나둘씩 성공하기 시작했어요. 신규 사업 발굴부터 조직 개편, 자금 운용까지.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제가 했어요. 그 결과 회사가 기사회생했어요. 2000년에는 중견기업이 됐고 2005년에는 코스닥 상장까지 했어요. 2010년에는 대기업 반열에 올랐죠. 사실을 말하면 우리 회사 성공의 80%는 제 덕분이었어요. 남편은 대외적인 얼굴 역할을 했고 실질적인 경영은 제가 담당했거든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제가 미리 준비해서 큰 피해 없이 넘길 수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위기관리 노하우 덕분이었죠. 여보, 이번 위기 어떻게 넘길까요? 우리 아버지가 1980년대 불황 때 어떻게 했는지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조언해 주신 대로 해외 사업 비중을 늘리고 국내에서는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결혼하면서 시작됐어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온 지 3년째 되던 해 여자 한 명을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제 여자친구예요. 첫인상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들이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뵙고 싶었어요. 예의 바르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뛰어나고 하지만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니?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을 하니? 아직 취업 준비 중이에요. 불쌍한 처지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잘해주려고 했어요.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천천히 취업 준비해. 어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였어요. 어머니, 예단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지 않나? 아,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제 친구들이 다 받았거든요. 결국 1억 원어치 예단을 해줬어요. 어머님, 신혼집도 좀 큰 걸로. 아이 생각하면. 그래, 알겠다. 강남 아파트 3억짜리를 사줬어요. 어머니,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그것도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님, 아들 차도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차도 좋은데. 회사 임원이면 그래도 왜 제 차에. 어머님, 저도 차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씩 들어주다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1년 후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어머님,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배가 별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병원에는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지. 네, 물론이에요. 그런데 초음파 사진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산부인과를 어디 다니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러다가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여보.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얼마나 더? 길어봐야 6개월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가 회사 일을 전담했어요. 사실 예전부터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도 모든 권한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회사 일보다는 상속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버지, 유언장은 써놓으셨어요?
그런 얘기는 아버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유언장을 써야겠다. 여보,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아니야. 너와 아들을 위해서 정리해둬야 해. 여보, 내가 죽고 나면 너에게 고생이 많을 텐데. 미리 준비해두자. 그래서 남편이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저만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4개월 후였어요. 장례식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어요. 정치인, 기업인, 각계각층의 인사들. 30년 동안 쌓은 인맥이었죠.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저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이제 어머님도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무슨 소리야? 어머님, 저희도 젊은 부부인데 계속 같이 살기는.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따로 괜찮은 곳 구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어머님,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남편 장례식 다음 날에 이런 말을 하다니.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님, 그건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끼리 살고 싶어요. 일주일 안에 정리해 주세요. 그 순간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럴 수가. 하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다. 일주일 안에 나가마. 어머니.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 유언장부터 확인하자. 그렇게 해서 3일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낭독이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남편 형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였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아들은 30년 전 내가 입양한 아이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둘째, 나의 모든 재산은 아내에게 단독 상속합니다. 셋째, 회사의 모든 경영권 역시 아내에게 위임합니다. 넷째, 아들에게는 별도의 교육기금 50억 원을 남깁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입양하라고요. 며느리도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사실이야. 그럼 제 친부모는 어디 있어요? 너는 30년 전에 우리 집 문 앞에 버려진 아기였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갓난아기일 누군가 우리 집 앞에 너를 두고 사라졌어. 그때 남편 형이 말했어요. 그럼 아들은 우리 가문과 아무 상관없는 거네? 그렇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재산도 다 아내 거라고?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이 유언장은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 아니야. 그럼 증명해 보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 유언장은 공증을 받은 정식 문서입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는 누구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30년 동안 키운 내 아들. 하지만 피는 안 섞였잖아요. 핏줄이 전부가 아니야.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만들어진 정이 더 소중한 거야. 하지만 아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어머님,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나가버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30년 살던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간 곳은 고시원이 아니었어요. 기사가 저를 강남 한복판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데려갔어요. 사모님, 도착했습니다. 68층 펜트하우스였어요. 80억 원 가치의 제 집이었죠.
사실 그 집은 5년 전에 제가 개인 명의로 산 거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받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 거였죠.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그런 집에 살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30년 키운 양아들을 배신한 악독한 계모. 친아들도 아닌데 전 재산 독차지.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여러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닙니다. 제 친정아버지는 부산의 유명한 무역업체 사장이셨습니다. 1997년 IMF 때 제가 개인 재산 15억을 모두 투입해서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 후 25년 동안 실질적인 경영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회사 매출 3조 원, 시가총액 5조 원. 이 모든 것은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공개했어요. IMF 때 제가 회사에 투입한 자금 증명서, 제가 직접 기획한 해외 프로젝트들, 제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권 200여 개.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저는 이 회사의 진짜 주인입니다.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IMF 때 회사 구한 진짜 영웅. 25년 동안 뒤에서 기업 키운 숨은 공로자. 피 안 섞인 아들 위해 평생 희생한 위대한 어머니.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더 필사적으로 나왔어요. 유 원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허위, 유 원장으로 재산을 편취했.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유 원장이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원고 패소 판결합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와서 난동을 부리는 거였어요. 저는 이 회사의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어머님은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경하게 대응했어요. 아들은 오늘부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됩니다. 어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며느리는 회사 출입을 금지합니다. 어머니, 여기는 사적인 감정을 해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사설탐정에게 며느리 신상조사를 의뢰했거든요. 사모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며느리의 본명은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 내그로 회장님의 혼외자 친딸입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럼 아들의 누나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32년 전에 태어났. 2살 때 친모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여자가 처음부터 복수, 목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저와 결혼 전에 남편의 혼외자라니. 너무 충격이었어요. 복수.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도 거짓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며느리 왜 그렇게 계산적이었는지, 왜 돈에 집착했는지, 왜 임신 사실을 숨겼는지. 저는 며느리를 불러서 직접 대면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뭐라고 하셨어요? 회장님의 딸. 32년 전에 엄마와 함께 집을 나간.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 아버지가 원망스러웠겠지. 이해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아버지는 너를 찾으려고 했어. 30년 동안 계속. 거짓말이에요. 아버지 서재에 가보려. 내 사진이 아직도 있어. 실제로 남편은 30년 동안 딸을 그리워했어요. 책상 서랍에 어린 딸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고, 매년 딸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켜고 기도했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그래. 아버지는 평생 너를 그리워했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럼 왜 찾아주지 않았어요?
찾으려고 했지만 너희 엄마가 이름도 바꾸고 연락처도 바꿔서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희 엄마가 데리고 간 거야. 그럼 왜 이런 일이? 임신도 거짓이었지. 어떻게? 왜 그런 거짓말까지 했니? 저는 이 집안의 모든 걸 망가뜨리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때 아들에게도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들을 불러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뭔데요? 너를 처음 발견했을 때 이야기. 엄마, 너는 우리 집 문 앞에 버려진 게 아니야. 네. 30년 전 어느 겨울밤, 엄마가 야근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지하철역에서 울고 있더라. 지하철역에서요? 응. 갓난아기가 박스에 담겨서 울고 있었어. 사람들은 다 지나가고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를 집으로 데려왔어. 그때 너는 정말 작고 가여웠어. 엄마, 그 순간부터 너는 엄마의 진짜 아들이 됐어. 엄마, 그럼 제 친부모는? 모르겠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엄마, 30년 동안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네. 첫돌 때 첫걸음마 뗐을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 대학 합격했을 때, 엄마에게는 모든 순간이 기뻤어. 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며느리 말에 넘어가서 엄마를 버리려고 했어요. 괜찮아.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가족이야. 아들이 저에게 안기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는 평생 엄마 아들로 살고 싶어요. 고마워. 엄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그렇게 해서 아들과는 화해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문제는 따로 해결해야 했어요. 며칠 후에 며느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해야 할지. 새로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새로 시작이요. 그래. 복수는 이제 그만두고 진짜 내 인생을 살아봐.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 어머니, 아들과는 이혼해야 해. 너희는 남매니까. 네,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도움을 줬어요. 작은 원룸 하나와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2천만 원을 줬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가렴.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언젠가 마음이 정해지면 아버지 산소에 가보려. 네. 그렇게 해서 며느리는 우리 곁을 떠났어요. 하지만 아들의 회사 복귀는 쉽지 않았어요. 엄마, 회사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정말. 네. 하지만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만들어가는 거야. 어떻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신입사원으로 다시 입사시켰어요. 6개월 동안 모든 부서를 돌면서 일을 배워. 네. 엄마.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우받을 거야. 특혜는 없어. 알겠어요. 아들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생산부에서는 현장 작업을 배우고, 영업부에서는 고객 응대를 배우고, 기획부에서는 사업 계획을 배우고, 특히 제가 개척한 동남아시아 사업 현장에도 직접 보냈어요. 베트남 현장에서 6개월 동안 일해봐. 네. 엄마. 그곳에서 진짜 일이 뭔지 배워와. 아들이 해외 현장에서 보내온 보고서들을 보니까 정말 많이 성장한 게 느껴졌어요. 엄마,
여기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어떤 걸? 현장 직원들의 마음을 읽는 법, 현지 파트너들과 협상하는 법,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깨달았어요. 왜? 엄마가 25년 전에 개척한 이 사업이 지금도 우리 회사의 핵심이잖아요. 6개월 후에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모든 부서장들이 아들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어요. 정말 달라졌네요. 예전에는 좀 거만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겸손해졌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고요. 특히 해외 현장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아들을 후계자로 발표했어요. 오늘부터 저희 아들이 우리 회사의 차기 CEO가 될 것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아들이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해. 네. 엄마,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아들은 정말 훌륭한 CEO가 됐어요. 회사 실적도 좋아지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특히 제가 시작한 동남아시아 사업을 더욱 확장해서 인도와 중동까지 진출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자신 있어요. 뭐가? 회사 경영이요. 그리고 제가 엄마의 진짜 아들이라는 것도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며칠 전에는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니?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식당에서? 네.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주방 보조까지 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니?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직접 번 돈으로 살아가는 게 뿌듯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지만 잘 견뎌냈구나. 어머님 덕분이에요. 마지막에 도와주셔서. 혹시 아버지 산소에 가본 적 있니? 아직은. 용기가 안 나요. 언제든 마음이 정해지면 가보려.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네. 언젠가는. 며느리도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요즘 아들과 저는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해요. 엄마, 오늘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어떤 아이디어? 아프리카 진출 계획인데요. 그래. 자세히 말해봐.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저를 처음 봤을 때 기억나니? 어떤 때요? 지하철역에서 울고 있을 때. 기억나요. 엄마가 제 손을 이제부터 엄마가 돼줄까 하셨던 거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 저도요. 진짜 엄마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엄마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저도요. 엄마.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제 생일을 맞아서 깜짝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엄마, 이거 보세요. 앨범이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을 정리해서 만든. 언제? 엄마, 첫 페이지 보세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에게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모자보다 더 가까운 우리. 앞으로도 계속 엄마의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그 글을 읽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울지 마세요. 기쁜 일인데. 그날 밤 혼자 앨범을 보면서 지난 30년을 돌이켜봤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아들을 키우는 기쁨이 더 컸어요. 5살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아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제 손을 꼭 잡고 걸었던 아들, 대학 졸업식 때 저한테 꽃다발을 주던 아들.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어요. 얼마 전에 아들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해 줬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 회사 기획팀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어떤 분인데? 정말 성실하고 착한 분이에요. 그리고 엄마도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새 여자친구를 만나보니까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들이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뵙고 싶었어요. 반가워. 아들이 너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 어머님, 저는 아들을 정말 존경해요. 어머님이 정말 잘 키우셨더라고요. 고마워. 새 여자친구는 예전 며느리와는 정반대였어요. 소박하고 진실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결혼하게 되면 어머님을 잘 모실게요. 그런 부담 갖지 마.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저희와 함께 사셔야죠. 신혼부부가 시어머니와 살면 힘들어. 엄마, 저는 괜찮아요. 새 여자친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고마워. 하지만 엄마는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사는 게 좋더라. 그럼 자주 놀러 갈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요즘 저는 정말 평온해요. 회사는 아들이 잘 운영하고 있고,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큰 방향만 잡아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뭐 하세요? 그림을 배우고 있어. 그림요? 응. 수채화를 배우고 있는데 재미있더라. 와, 엄마도 취미가 생기셨네요. 그리고 요가도 하고, 독서 모임도 나가고. 엄마, 정말 바쁘게 사시네요.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네. 엄마, 좋은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정말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며느리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어머님께, 안녕하세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어머님과 아들에게 상처를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대해주셨다는 걸. 요즘 저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사는 게 뭔지, 정직하게 번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아버지 산소에 가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께도 직접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아들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도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고 있구나. 아들한테 며느리 편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마, 누나가 편지를 보냈다고요?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지도. 그럼 좋겠어요. 누나니까. 너는 정말 마음이 넓구나. 엄마가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어제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제게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래? 엄마, 제가 30년 동안 못다 한 말이 있어요. 뭔데?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를 주어서 키워주셔서. 진짜 아들보다 더 사랑해 주셔서. 일어나. 그런 말 안 해도 엄마는 다 알고 있어. 아니에요. 엄마,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평생 효도할게요. 엄마가 저에게 해주신 만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 말을 듣고 30년 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오늘도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와 함께 엄마 집에 놀러 갈게요. 그래. 뭔 음식 해줄까? 엄마가 해주시는 거라면 뭐든 좋아요. 엄마 요리 그렇게 좋아했나? 네. 특히 엄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알았어. 김치찌개 끓여줄게. 엄마, 그거 알아요? 뭐, 여자친구가 그러는데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그랬다고? 네. 따뜻하고 지혜로우신 어머님이라고. 엄마도 그런 며느리 만나서 행복. 엄마, 저희 결혼식 때 주례 말씀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족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재산 때문에 다투거나 서로 오해하거나 상처를 주고받거나.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피가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들은 제 친아들이 아니지만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진짜 모자가 됐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처음에는 복수심으로 접근했지만 결국은 진실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돈이나 재산은 언젠간 없어질 수 있지만 진짜 가족의 정은 영원해요. 혹시 지금 가족과 갈등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 더 대화해 보세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용서하고 나니까 모든 게 편해졌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성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680억짜리 펜트하우스에 살고 큰 회사를 운영하지만 진짜 행복한 이유는 아들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진짜 성공이고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가족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모든 분들이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게 바로 가족의 진짜 의미예요. 이제 여러분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입니다.